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의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소식을 일로나의 시선에서 저의 최선으로 모아봤습니다. 일로나 뉴스와 엑스맨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토요일 열일하는 일론 머스크인데요. 턱시도 입은 모습이 새롭습니다. 브레이크스루 프라이즈 레드카펫에 선 일론 머스크입니다. 브레이크스루상은 물리학, 생명과학, 수학 분야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매년 30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수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상입니다. 레드카펫에 등장한 머스크는 한 유튜버로부터 우리 생애 동안 바라는 가장 큰 돌파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인실 팬들이라면 예측되시나요? 머스크는 생명체를 다행성으로 만드는 것과 AI 지속적인 개발이 또 다른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일론 머스크의 한 주 동안의 행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완전 힙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방문 중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소식입니다. 12일 일론 머스크와 처음으로 만난 브로맨스를 과시했는데요. 밀레이 대통령이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머스크와 만나 환담을 했다며 두 사람은 자유의 이념을 수호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밀레이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한 투자를 가로막는 관료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는데요. 머스크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한 뒤 가까운 시일 안에 아르헨티나를 찾아 자유주의 이념 확산을 위한 행사를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인류 발전을 위한 기술 발전과 관련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명확한 게임의 규칙 확립을 위해서라도 의기투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1시간 20여 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고 두 사람의 케미가 장난이 아니었나 봅니다. 둘이 첫눈에 반한 것 같았다고 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머스크가 밀레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올리고 흥미진진하고 설레는 미래로라고 썼고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양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일론도 친구가 있나 보다. 정말 친한 사이인가 보다. 이렇게 쓱 보고 지나쳤는데 알고 보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었어요. 아웃사이더, 괴짜, 광인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더 끌렸나 싶은데요. 경제난에 빠진 아르헨티나를 구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이 인터뷰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특히나 머스크는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사회주의를 비난하고 자본주의 자유시장을 옹호한 밀레이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게시하며 So hot! 아주 매력적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을 두고 온라인 브로맨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번 만남을 통해 서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외국 주요 기업의 투자를 자국의 유치에 성과를 내세울 수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사업 진출과 테슬라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개발 등을 아르헨티나에서 도모할 수 있고 또 밀레이 대통령이 통신 사업 규제 완화한 덕에 스페이스X는 아르헨티나 당국으로부터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느껴지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기대하는 미래의 세상이요. 신기술 비즈니스로 구현하고 있죠. 다 하나로 연결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역사는 항상 기존과 다른 세력이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덕목, 첫 번째는 기술 발전의 파워이고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이미 가장 큰 덕목 두 가지를 갖춘 일론 머스크인데요. 빨리 세상이 그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네요.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처럼 말이죠. 어차피 세상은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지 XAI 그록 1.5 버전 출시 소식입니다. 문자뿐 아니라 이미지까지 인식하는 멀티모델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이것이 뭔 기술인가 했더니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 이미지에 내포된 의미까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그린 그림의 스토리를 알아서 만들어주고 밈, 영상도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붕 사진에 썩은 나무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붕 교체 요청을 해주는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인식, 판단 능력까지 겸비한 아주 똑똑하네요. 그록 1.5 버전은 문서, 과학, 도표, 차트, 캡처 이미지, 사진, 영상, 이해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룰 수 있다며 기존 멀티모델 모델과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AGI, 즉 범용 인공지능 개발 일정을 묻는 질문에 AGI를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로 정의한다면 아마도 내년, 예를 들어 2년 이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었죠. 인간처럼 인지 능력을 보유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가 2025년에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인데 2년 동안 AI는 이토록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는데 그럼 인간인 나는 어떤 노력과 어떤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제게 던지게 되는데요. 인간보다 더 똑똑하게 나오는데 공부는 무슨? 핸드폰이 즉각 번역해 주는데 영어 공부 왜 하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저도 슬금슬금 올라왔었는데요. 무노동, 파이어족, 율로족이 부르신가요? 그러기엔 이 세상이 엄청난 변화 속도에 맞닥뜨려져 있고 엄청난 또 숨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뇌에 있는 알고리즘을 정교화하는 자기 개발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뇌의 알고리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기 개발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 잘한 선택이죠? 화성으로 이끄소서 요즘 박 대표님과 코코님이 진행하는 코너인데요. 재밌게 시청하고 계시죠? 진짜로 화성으로 곧 갈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자족 도시를 건설해 인류의 이주를 완수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죠. 그는 우선 5년 안에 사람들을 달에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무인 우주선 스타쉽이 5년 안에 화성에 도달하고 7년 안에 인류가 처음 화성에 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13일 어제 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머스크는 스타쉽의 길이는 궁극적으로 500피트, 약 150m를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는 현재 시험 발사가 진행 중인 스타쉽의 길이보다 20% 늘어난 것이자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93m보다 1.5배 이상 큰 몸집입니다. 오, 자유 여신상보다 크다.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사 가는데 보다 더 큰 사이즈의 스타쉽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화성 가는 것이 조금 무섭긴 하는데요.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쩌지? 전 지구가 좋거든요. 지구에 최적화된 저로서는 미지의 화성은 별나라 이야기인 것 같은데 끊임없이 우주 개발을 위해 시도하는 일론 머스크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의 스타쉽 시험 사진과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영화의 한 장면 같다. 현실감 없는데? 허나 그것이 현실이라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화성은 후손들이 누리는 세상으로 만들어지리라 봅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 모아볼까요? 신한투자증권이 자사의 미성년자 계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가장 많은 고객이 거래한 해외 주식은 테슬라라고 8일 밝혔습니다. 해외 주식은 1위 테슬라, 2위 애플, 3위 엔비디아로 빅테크 비중이 높았는데요. 신한투자 전체 고객 자산 비중에서 해외 주식 비중은 7.6%였는데 미성년 계좌는 20.6%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한 바는 시간은 궁극의 화폐다. 장투로 우리 자식에게 최고의 자산을 물려줄 것이다. 가 담겨져 있죠. 그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현명한 부모님들이십니다. 자동차 매체 클린테크니카가 11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최근 미국 자동차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브랜드 유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슬라 운전자의 87%가
다음 자동차도 지금과 같은 브랜드를 선택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순수 전기차 응답자 93%가 다음 구매 시에도 현재 순수 전기차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해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가솔린 차량 소유자의 34%는 다음에 전기차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했는데요. 어느 누가 전기차가 한때 유행이라고 했던가요? 14일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2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FSD 이용료를 기존 월 199달러에서 월 99달러, 지금 캐나다 환율로 약 10만 원대로 인하했습니다. FSD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차선을 따라가는 오토파일럿 기능에 더해 스스로 차선을 바꾸고 신호등을 감지합니다. 오토파일럿은 차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반면 FSD는 12,000달러, 약 1,700만 원을 주고 사거나 월 199달러 내고 구독해야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말 미국에서 FSD의 1개월 무료 제공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월 이용료를 절반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판매 둔화와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월 구독료를 반값으로 낮췄다고 하는데 진짜 실적 악화 때문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FSD 12.34 지금 버전은 30년 이상 대기업 회장님이 모시는 운전수가 아주 신경 써서 운전하는 느낌이다. FSD 사용자들은 말하죠. 모든 FSD 구독자들은 금방 중독되어 더 이상 FSD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요. 빨리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오전에 오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봄비가 장마처럼 내려가지고 약간 이런 스산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피디님은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좋아하죠. 막걸리 파죠. 막걸리 파죠. 그렇죠. 약간 이런 날은 좀 따뜻한 이런 아랫목? 너무 나이 나오나 또? 약간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또 있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비 내리는 월요일 빗길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